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중 나올 두 개의 1심 선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과 위정교사 재판, 이 두 판결이 11월 15일, 25일 연이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들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느냐, 구속되느냐, 뭐 이런 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이재명 대표가 긴장해야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여기서 유죄가 판단되면 굉장히 중형을 받게 됩니다. 징역 10년형, 20년형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장동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지금 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이 사건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위례 부분을 끝내고 지금 이 대장동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의 육성 녹취가 공개됩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측 변호사와 검찰 측 간에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이 녹취, 결국 대장동 판사는 이 녹취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 새로운 녹취록, 첫 번째 공개되는 이 녹취록에는 호방건설이 등장합니다. 대장동 팀과 호방건설 간의 밀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호방건설이 챙긴 게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검찰은 말합니다. 자, 이 녹취가 공개되면 사실 이 판결은 1심 판결도 앞으로 1년, 2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지금 호방건설 게이트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증거 채택을 놓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 간에 이 설전이 있었지만 결국 판사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민주당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재명 녹취가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녹취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호방건설과 일명 대장동 팀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내부 거래를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위례 신도시 개발은 이미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녹취도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호방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재명 녹취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날 법정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호방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녹취를 듣고 내 목소리가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녹취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19일 성남시청 부근 회의장소에서 위례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조경 문제로 항의하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등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이 어떤 식으로 호방건설에 넘어갔는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팀이 섭외한 호방건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공모 또는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녹취는 지난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거나 입수 및 녹음의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등 위법 수집 증거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며 녹취록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별 게 없다. 검찰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여러 개 담당하고 있는데 공문서 조작도 하고 있어서 절차 적법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문서 조작이 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녹취에 나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조작을 한다, 소설을 쓴다 이런 식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공판이 4차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의견을 듣고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검토한 뒤 지난 20일 드디어 공판에서 녹취 중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진술 부분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목소리가 오늘 틀어지는 겁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4갈래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제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판박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경남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113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이 대장동 부분 심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진행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고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들의 이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위례 호반베르디움이 들어섰습니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 팀과 일종의 내부 거래가 있었으며 이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배당이익을 챙겼고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공약이었으나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녹취,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파도 계속 나옵니다. 오늘의 녹취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 이제 올 게 다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